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걸까? 그 사람은 틀린 말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야. 겉으론 멋진데 왜 만날수록 숨이 막히는 거지?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늘 중심에 있고 자기 확신에 넘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때론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타인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니체의 권력 철학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상의 지배-P집의 구조를 날카롭고 흥미롭게 탐색해봅니다.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는 흔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도로 쓰이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훨씬 복잡한 개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인식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종종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관계 속 권력 구조를 왜곡시키는 힘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등장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향한 의지를 지휘할 매치트로 움직이는 존재다. 즉 생존이나 행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욕망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권력 의지를 정교하게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심리적 종속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연인, 상사, 친구, 부모 등 아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조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을 조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응해.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게 더 문제야.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결과적으로 당신은 내가 이상한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라 의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도구가 된다는 권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라. 즉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나르시스트는 항상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말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입니다. 진짜 지혜는 타인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조언은 지혜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2. 관계에서 내 감정을 기준 삼기.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 존재가 존중받았는가? 내 감정은 표현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아니오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 구조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감정을 무시하고 논리로 지배하려 하기에 당신이 감정의 기준을 회복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 슈퍼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기. 니체는 이상적인 인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영웅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줄이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 보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타인을 조종하며 자신의 불안을 감춥니다. 그들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공허를 감추기 위해 계속 누군가를 밟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자는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자다. 지금까지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살았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껏 너무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고 있나요?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로 나를 다시 정의할 준비가 되었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 속에 숨어있는 극단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받고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며 조종과 비교를 통해 타인의 감정까지 자신 중심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짓 자아 폴스 셀프라 부릅니다. 그들은 겉으론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 타인의 두려움, 타인의 감탄으로 자신을 붙들고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처럼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열등감을 남을 정죄함으로써 해소하려 한다. 나르시스트는 겉으로는 주인이지만 실은 자기 존재를 지탱하지 못하는 내면의 종속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당신에게 돌려볼까요? 당신은 왜 그 사람 앞에서 유독 작아졌을까요? 왜 그 앞에만 서면 내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의 내면을 정의의 대상이 아닌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민으로 불리며 무시당하고 당신의 생각은 틀림으로 몰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 사람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배경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를 지배하는 자는 내 감정의 중심에 앉아있는 자다. 그 사람이 잘못된 논리를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말은 당신을 흔들고 침묵시키며 결국 당신의 존재 자체를 위축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권력 게임입니다. 니체는 진짜 강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기준으로 살 용기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초인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정의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초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1. 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그 사람은 늘 나를 평가하고 있었고 나는 항상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선을 거두세요. 당신은 누구의 기준도 아닌 스스로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나의 감정을 진짜 감정으로 인정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 감정이 항상 잘못된 것으로 취급당합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그건 내 피해망상이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이 말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내가 느낀 건 진짜다 라는 내면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논리 속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3. 지배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연습. 니체는 권력 의지를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 했지만 그는 또한 창조적인 권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도 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진짜 힘은 타인을 눌러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 없이도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나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안에서 넌 별거 아니야. 넌 부족해 라고 속삭이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삶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에게 내어줬던 그 자리를 다시 나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줄였지만 나는 지금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이 너무 오래 참고 조심하고 맞춰왔던 그 기준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당신의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다시 되찾으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연락하지 않고 더 이상 그의 말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묘한 공허함과 무력감이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해방되었는데도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나르시스트가 내게 준 상처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자주 스스로를 의심했고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종속은 습관으로 남는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일어난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 판단, 태도 속에 자신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은 놀랍도록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세워야 하는 고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내 말투는 원래 이랬던가? 이 감정은 진짜 내 마음인가? 나는 정말 지금의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나르시스트는 우리를 통제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영웅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스트와의 경험은 망가진 기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나는 왜 그 사람한테 휘둘렸을까? 나는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깊이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삶의 깊이다. 고통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깊이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아팠고 수많은 날들을 혼란 속에 보냈고 결국은 그 길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진짜 힘은 누군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리를 딛고 스스로 다시 서는 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고 존재를 통제하려 했고 당신을 그저 자신의 배경처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이 삶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고 나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이며 나의 삶을 선택할 권한도 나에게만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새롭게 말할 때 비로소 삶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지배를 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 판단, 위협 속에 좋은 사람, 맞는 사람으로 살아오려 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다시 나 자신의 삶을 쓰고 싶은가?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무대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 시간입니다. 다음 빅퀘스천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은 이제 누구의 지배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